여러분, 이제는 상계동까지 집값이 오른다. 서울 집값이 급등한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서울 집값 급등한다에 물음표가 붙어 있습니다. 급등하느냐 안 하느냐 한번 보자는 뜻이에요. 제가 어떨 때 부동산을 이야기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건데요. 저는 시장 전체를 읽어가면서 말입니다. 어떻게 움직이는지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일관성이 없다. 부동산 컨텐츠가 일관성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은 여러분 정환진 TV를 겉으로만 살짝 보기 때문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서울 집값 급등한다. 이렇게 물음표가 달려있는데도 앞에 말만 믿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서울 집값 급등한다며. 그런데 내용 또 어떨 때 보면 서울 집값이 급등한다 떨어진다로 나오네. 이게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발 컨텐츠를 보시고 말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만드는 컨텐츠는요 반드시 말입니다.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요. 거기에 대한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거 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있는 대로 내지르는 게 절대 아닙니다. 진짜 고민 많이 하고요. 진짜 시장의 어떤 흐름이 맞는지 대세가 되는 것인지 이걸 보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이야기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는 이제는 상계동까지죠. 이제는 상계동까지 집값이 오른다는 뜻이죠. 오릅니다. 보세요. 2달 사이에 상계 주공 9단지 집값 상승액입니다. 1억 1,500만 원이 올랐습니다. 2달 사이. 실제입니다. 제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지난 2월 9일에 9층입니다. 9층. 9층이 4억에 팔렸습니다. 전용 49제곱미터가요. 그런데 4월 18일에는요. 3층이 5억 1,500에 팔렸습니다. 상승액이 1억 1,500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게 9층이나 3층을 감안해 보면 여러분 이거 더 올라갈 수 있는 거겠죠. 차이가 더 날 수 있는 걸 겁니다. 9층이 더 비싸죠. 원래는요. 9층이. 그러면 지금 만약에 4월 18일 현재 9층은 얼마나 될 거냐. 아마 이거보다 훨씬 더 5억 1,500보다는 더 비싸게 나오겠죠. 이게 지금 현재 시세고 어떤 분위기예요. 물론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도 조작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는 많이 나오는 이야기지만 한 개만 보는 것보다 여러 개를 보면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또 한 번 볼까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중계입니다. 5단지입니다. 5단지. 상계동 5단지입니다. 44제곱미터예요. 5층이 4억입니다. 지난 3월 15일에 그리고 5월 1일에 5층이 똑같은 5층입니다. 4억 7천만 원, 7천만 원 상승했습니다. 3월 15일하고 5월 1일이면 얼마 전이에요. 이 차이가 7천만 원이 난 거예요. 많이 오른 거죠. 많이 오른 겁니다. 이건 굉장히 많이 오른 걸로 봐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4억에서 4억 7천만 원이 됐으니까요. 이처럼 말입니다. 지금 서울도 그렇고요. 심지어 수도권도 그렇고요. 집값이 오르는 지역이 많아졌어요. 얼마나 많아졌느냐 보세요. 서울 송파, 제가 있는 곳이 송파입니다. 0.08% 이번 주 올랐습니다. 노원구도 0.05%, 아까 상계동 이야기하는 게 노원구입니다. 지금 서초도 0.02%가 올랐고요. 심지어 경기도 용인 처인구는요 0.27% 올랐습니다. 여기가 이제 삼성전자가 뭐 300조 투자를 해서 공장을 짓는다는 그곳이죠. 수원 영통도 마찬가지입니다. 0.16% 올랐습니다. 이게 삼성의 효과죠. 삼성의 효과. 그만큼 말입니다. 집값이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양새예요. 실제 말입니다. 추세선도 그렇게 나타납니다. 추세선도 보면 작년 12월 26일 날 서울 아파트 매매값이 0.74% 떨어졌는데 지금 보세요. 3주째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낙폭이 이제는 거의 0에 가까웠습니다. 5월 8일 현재거든요.
마이너스 0.04입니다. 이제는 거의 0에 가까웠다고 봐야 되죠. 네, 거의 0에 가까웠습니다. 낙폭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거의 보합으로 봐야 됩니다. 보합으로. 5월 1일 날이 0.05%였으니까 서울 아파트 값이 이제는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0.04니까 어떤 것은 쭉 오르고 어떤 것은 내리고 이런 것도 있겠죠. 내리는 것도 있을 겁니다. 서울 지역에서. 무조건 다 오르지는 않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또 입지에 따라서 다 다르니까요. 실제 입지가 좋은 곳은 오르고요. 입지가 낮은 곳은 떨어지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만큼 0.04라는 숫자는 마이너스 0.04라는 숫자는 지금 집값을 정말 급등시킬까 이렇게 생각하기에 충분합니다. 마찬가지로 수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권도 0.04까지 땡겼습니다. 작년 12월 26일에는 마이너스 0.93이었거든요. 이것이 말입니다. 0.04까지 갔으니까 지금 집값이 회복된다. 그래프도 보세요. 그래프도 보면 지금 회복돼 가는 모양새죠. 회복돼 가는 모양새. 그죠? 그런 분위기가 진짜 물씬 나타나죠. 여기다가 말입니다. 지방도 똑같습니다. 지방도 말입니다. 작년 12월 26일 0.59까지 떨어졌는데 5월 8일 현재는 마이너스 0.09까지 땡기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지방까지도 지금 집값이 많이 올라가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게 지방이나 그리고 수도권이나 서울이나 지금 매매가 변동률이 아주 극소한 차이로 지금 계속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집값이 올라간다는 신호 있는 거 맞습니다.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전세값도 보면 전세값도 지금 거의 말입니다. 0에 가깝습니다. 마이너스 0.07입니다. 작년에 많이 떨어질 때 12월 26일에는요. 1.22까지 떨어졌습니다. 전세값이 폭락한다 이야기까지 나오고요. 요즘은요. 강남 전세가 오히려 말입니다. 요즘 1억, 2억, 3억 올라갔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전세값이 올라가면 집값도 올라가거든요. 전세값이 올라가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분위기는 올라가는 어떤 모양새를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 집값 급등한다. 이렇게 폭등한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 뒤에 물음표를 달았어요. 이 물음표가 이제 중요합니다. 지금 추세선이나 보면 0에 가깝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0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아직도 마이너스 0.07이라는 거 전세값도요. 실제 지방아파트 매매값도 마이너스 0.09라는 거 마이너스입니다. 0이 아닙니다. 0위도 아닙니다. 플러스도 아닙니다. 마이너스입니다. 여기에 수도권도 0.04 마이너스입니다. 0도 아닙니다. 플러스도 아닙니다.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0.04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부동산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은 아직도 마이너스라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는 되고 있어요. 지역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올라가는 곳도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이게 강보합이다 뭐 이 정도 약보합이 아닌 것 같아요. 지역에 따라서라고 이야기하는 게 상계동 그건 왜 올라갔느냐.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재건축에 대한 이슈가 강해지니까. 용인 처인구나 수원 영통은 왜 올라갔느냐. 삼성의 어떤 투자가 대규모로 일어나니까. 이런 어떤 특수한 이슈 때문에 올라가는 거지 전체적으로는 지금 정중독의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이자 앞에 장사 없다. 영권에서 집을 산다. 그러나 이것도 아직 많은 사람들의 어떤 호응을 얻지는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거래량을 보면 알거든요. 이게 역대 평균 거래량은 서울에서 말입니다. 6,040가구예요. 6,040건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지난 3월에 2,978건이 일어났고요. 4월에는 2,526건 좀 많이 올라갔죠. 지금 3월보다 더 넘어설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이 5월 12일입니다. 아마 그렇다고 하더라도 6,000까지 넘어설까요? 6,000까지 넘어서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역대 평균치까지도 못 올라갔다는 이야기인데 결국은 과거처럼 집값이 올라가기는 했지만 뭔가 박스권 장세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제가 L자형 경기 침체가 된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기가 침체돼서 그 바닥에서 쭉 간다는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집값도 지금은 데드캣 바운스로 좀 올라가는 듯 보이지만 이게 계속해서 출렁출렁거리다가 이슈가 있는 지역에는 집값이 올라갈 수 있겠지만 나머지는 올랐다 내렸다 박스권 장세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지표가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표는 저에게 가장 중요한 정보를 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실제로 지표가 아직까지 역대 평균치를 못 따라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집값은 기본적으로 영끌한 사람들이 올리는 것처럼 보인다. 왜? 특례 대출이 있으니까. 특례 대출로 대출금을 싸게 해주니까 그 대출을 받아서 작은 집이라도 사겠다. 이런 게 강해지고요. 지역별로는 아무래도 재건축 이슈가 있거나 삼성의 어떤 투자 이슈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올라간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이 남사업인가요? 삼성을 중심으로 한 용인 처인구나 수원 영통이나 이런 쪽은요. 아무래도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갈 거고요. 현금 부자들 말입니다. 반면에 이 상계동, 중계동 이쪽은요. 작은 평수가 많은데 가격이 상대적으로 서울에 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끌족이 많이 몰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현실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해봅니다. 오늘 제가 이 사실이 부동산 전체적으로 제가 흐름을 분석한 내용입니다. 저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늘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는 분석 저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 10월인가요? 10월 11일 때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임장을 하자. 그러면서 무주택자는 내가 가고 싶은 곳에 물건이 나왔으면 30~40% 직전보다 떨어졌으면 사는 것도 괜찮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집값 올리는 그런 행위를 하지 마라. 이 사람 집값 올리고 있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요. 저는 집값 올릴 생각도 없고요. 집값을 떨어뜨릴 생각도 없습니다. 제가 오로지 할 수 있는 것은요. 지표를 읽어서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분석해 드리고 그 분석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취할지 말지는 결정하시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오늘 서울 집값에 대한 또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속이 좀 후련하네요. 그동안 참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정환진 TV를 계속해서 보신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제발 정환진 TV를 구체적으로 보시고 흐름에 대한 어떤 진단이나 흐름에 대한 분석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임장을 해보고 내가 필요하면 뭐 집도 사고 투자도 하는 것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